더 이상 힘듭니다. 아니 좀 더 그러면 대우를 해줄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 사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운동선수처럼 타자처럼 투수처럼 자기의 그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연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는 강연자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강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제 안에 어느 정도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대상에 따라서 엄청 다양한 결과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연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들을 해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내가 이 오빠를 만나니까 이렇게 애교가 있는 여자였네. 근데 또 저 오빠 만나니까 계속 담배 피게 되고 막 오빠 아니라고 진짜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남자 만나면 어머 내가 진짜 이렇게 여성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그 누구를 만나도 그냥 딱 나의 딱 그 어느 정도가 있다. 아니다 난 누구를 만나면 되게 스윗해졌다가 또 누구를 만나면 되게 무덤덤해졌다가 난 그런 좀 상대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럴 수 있고 아니다 난 상대방이 누가 되든 난 그냥 딱 내 느낌이야. 그게 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여러 가지 기질도 있겠지만 제 어렸을 적의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엄마가 엄청 커 보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국민학교 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좀 나이 잡사 보여서 좀 젊은 분들로 뽑았어야 되는데 좀 나이 잡순 분들만 어떻게 뽑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간다든지 집에 갔을 때 국민학교 자기가 나온 학교를 한번 가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운동장에 가서 모두 다 하는 동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네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네에 앉았을 때 뭘 느껴요? 아주 엉덩이가 타이트하게 그네에 쫙 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옛날에는 친구랑도 같이 앉았는데 이렇게 작았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네는 작아진 게 아니죠. 뭐가 커진 거죠? 자기 엉덩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네가 이제 딱 끼는 거죠. 부모님이 변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너무 작았던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5살이었고 부모님이 처음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게 7살, 8살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보는 것은 성인으로 치면은요. 군대에서 성인 군인이 내가 전투를 하는데 슈탄이 떨어져서 내 옆에 있던 전우의 내장이 파열되는 게 내 눈앞으로 팍 튀는 거를 보는 충격과 비슷한 레벨이래요. 그리고는 이게 여진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애들이 경기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낮에 너무 충격적이거나 막 혼이 났거나 무서웠거나 이러면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정신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어렸을 적에 사실 그때 부모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나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전학을 갔거나 그래서 전혀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됐거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는 그게 엄청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거를 한두 번 한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부모님 한 번 뭐 안 싸우시는 부모님 뭐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좀 어떠셨어요? 좀 다투셨어요? 아니면 전혀 안 싸우고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왠지 여러분 기운이 많이 다퉜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 느낌이 좀 이게 스산하거든요. 이게 뭔가 말하고 있지 않아도.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한 번 크게 싸운 게 아니고요. 불특정하게 계속 싸우는 거죠. 불특정하게 이사를 하거나 좀 적응이 될 만하면 이사해버리거나 적응이 될 만하면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근데 거기에서 더 나쁜 거는 희망이 없는 일들이에요. 즉, 이 일이 좋아진다는 희망.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은 제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출근하면 뭐가 있어요? 퇴근. 이렇게 합창이 나오나요? 이때까지 서로 각각 흩어졌던 마음이 퇴근이라는 단어로 아주 나인 심포니처럼 그냥 하나가 되네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는 고통들.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그리고 저는 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환경에 좋게 말하면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면 거기서 아주 작두를 타듯이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가면 과도한 눈치를 보거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억울해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제 고상한 말로는 내려놓겠다는 단어를 많이 써요. 갑자기 뭐 이렇게 사장님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좀 더 뭐 그러면 대우를 해줄게.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쌓였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갑자기 아니었겠죠. 오래전부터 그 자극을 받았는데 말할 수 없는 성격이었겠죠. 그만하고 싶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쌓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팡 하고 터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래?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또라이인가 봐. 이때까지 그냥 되게 그냥 천사처럼 그냥 있더니 갑자기 지랄 연병을 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더 억울해져요. 저는 좀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거냐? 누군가가 적절하게 응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비난하는 가운데 서냐?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과를 냈어도 반응이 없고 힘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위로도 외부에서 받고 칭찬도 외부에서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내부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내부 안에서는 위로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칭찬도 안 되니까 자꾸 주변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왜 안 알아주지? 정말 억울하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 칭찬하잖아요. 그럼 칭찬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의 삶은 훌륭하고 그때의 삶은 열등하냐?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과거보다 성장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를 상당히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은 과거의 사진을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본인이 시술과 각종 수술을 받기 전 사진들, 아니면 살이 좀 쪘을 때, 아니면 어렸을 적 사진을 찢어버리거나, 그래서 앨범에 보면 중간중간 뭔가 벼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자기 받아들임에 진짜 괜찮은 지점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더 나아지지 않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또 알거든요. 인간은 많이 알수록 자기가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연장에 가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너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말을 하고 이렇게 여운을 가져야 되는데 막 이래.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틈이 없이 그냥 계속 응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요즘에 어쩌면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우 같아요. 자존감 하면서 애들을 그냥 너무 보호하고 너무 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당연히 안전한 게 중요하지만 너무 막 그 무결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은 결국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실험을 했대요. 모유 실험을. 첫 번째는 아이가 울지 않았는데도 모유를 수유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가 암만 울어도 절대 수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가 울 때 바로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가 울어도 바로 주지 않고 조금 더 울게 내버려 두고 그 시점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암만 울어도 주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별로 갖지 않는데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마음. 그리고 울지도 않았는데 바로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근데 또 울었는데 바로 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바로바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데요. 누구랑 결혼하나 봤거든요. 결혼할 때쯤에 만난 사람이래요. 고개를 심하게 흔든다는 건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타이밍이 내가 원한다고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고 그 노력의 끝에 바로 오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고 한두 텀 지나서 내가 어쩌면 포기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시점에 예상 못한 사람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예상 못한 환경이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러니 요즘 최근에 뭔가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극단적으로 막 안 돼, 요기요 시켜 막 그러니 결론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지 마라. 홀로 서되 혼자 있지 마라. 혼자하고 홀로는 되게 다르거든요. 홀로 서서 혼자 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늘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홀로 서서 먼저 자기 자신과 서서 걸어보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신청하신 것도 뭔가 그걸 클릭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좋아요. 삶에 괜찮은 것이 지나갈 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삶에 괜찮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잘 안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앞에 지나가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방문도 하고, 그러면 삶의 빅데이터가 그걸 알아내서 저 사람이 이 삶에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유사한 걸 또 보내줘야지 라고 우리 앞에 무언가를 또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버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저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못 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살면 개인의 삶의 질이 상당히 괜찮아질 거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든 그렇지 못하든 유명해지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나태주 시인님께서 유퀴즈에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고 싶다. 유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존재로서 상당히 소중하다. 왜요? 사람들이 묻죠. 왜 소중해요? 코코 샤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죠? 코코 샤넬? 우리 여성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채널백.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흔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은 무진장 찍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안 팔리면 싸게 팔지 않고 어떻게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저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그거 나 하나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얍삽하고도 인간적인 그냥 태울 거 나 하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에르메스도 하나 주면 좋겠고. 자, 희귀함을 위해서 엄청난 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시간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한정판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유명하든 유용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이 삶에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유한하거든요.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한 자는 없고 그러니 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삶에 지나가는 좋은 거를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구독할 힘이 있으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를 힘이 있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 힘이 있으면 댓글을 달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문만 해도 삶의 빅데이터가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와 유사한 것과 그것의 뉴 버전을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할 겁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살아봐야 내 삶의 영혼의 골수가 축적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 젊음을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었을 적에 어쩌다 이런 얘기하고 젊은 연인들 막 보기 좋으면 아 너무 좋다. 저 때도 좋고 또 나이 먹어도 좋잖아. 이런 게 아니라 오래 못 가. 저 지랄 연병하는 것들 오래 갈 거 같냐? 누군 안 해봤냐? 그런 회의주의자가 돼서 참 나이 먹고 보기 안 좋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힘든 상황 안에 다시 주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조그만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그런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이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막 해서라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